여기 한국을 전통도 없는 후진국이라며 무시하던 독일 여대생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강의 도중 한국인 유학생의 단 한마디에 그 학생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직접 한국을 찾아와 경복궁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또 이 사실이 독일 한 방송에서 방영되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대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달라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 보호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게 꿈인 에밀리 신들러라고 합니다. 베를린 미넨 대학교 역사 수업에서 위대한 인쇄술의 발전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평소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과 그의 혁신적인 인쇄술 이야기를 들으며 유럽 역사에 큰 감동을 받았었어요. 교수님께서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의 대량 생산, 인쇄에 적합한 잉크 개발, 그리고 압력을 균일하게 가할 수 있는 인쇄기 개발 등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해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에 기여했다고 열정적으로 설명하셨었어요. 저도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조용하던 학생 중 한 명, 준호가 손을 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실례합니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강렬했어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었어요. 한국에는 정식 명칭이 백운화 상초록 불조직지 심체요절인 직지가 있습니다. 1377년 고려시대의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된 불교 서적인데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고 있으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지요. 이 직지는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보다 약 78년 앞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서양 중심의 역사관 때문에 구텐베르크만 인쇄술의 발명자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저의 심장은 급격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역사의 흐름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이럴 수가 정말 그럴까요? 라는 의문과 동시에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솟구쳤었어요. 저는 교수님과 주변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었어요. 교수님도 당황한 표정으로 잠시 멈칫하셨었고 교실은 숨죽인 분위기가 되었었어요. 저는 준호의 강한 주장에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반응할 뻔했어요. 내가 들은 모든 역사 자료들이 과연 올바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었어요. 그러나 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울려 퍼지자 저의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커지기 시작했었어요. 혹시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내 안에서 한편으론 분노와 감탄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었어요. 그날 저는 준호의 단호한 주장과 열정에 마음 깊이 감명을 받았었어요. 확고했던 믿음이 분노와 궁금증으로 흔들리던 그때 나는 진실이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어요. 역사는 단순한 이름과 날짜의 나열이 아니라 각 인물과 사건이 만들어낸 뜨거운 감정과 도전의 이야기임을 절실히 느꼈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고 언젠가 한국의 인쇄유산을 직접 보고 체험해보고 싶은 열망을 품게 되었었어요. 저는 그날 준호와의 토론을 통해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과 열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배우며 성장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었어요. 그날 교실에서 벌어진 토론 이후 준호가 했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업이 끝난 뒤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준호가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직지는 1377년에 인쇄됐어요.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앞선 기록이죠라고 말하던 장면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 하는 의문이 들면서 호기심이 점점 커졌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직지는 어떤 책일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왜 우리는 이런 걸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을까? 질문 하나하나가 꼭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고 마치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탐정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바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조용한 도서관 안에서 큰 창가 옆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열었죠. 직지 한국 인쇄술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자 관련된 자료들이 주르륵 쏟아졌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두꺼운 책 한 권을 골라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직지에 대한 설명이 알기 쉽게 쓰여 있었어요. 직지는 고려시대 청주의 한 절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된 불교 서적이었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읽는 순간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책이 왜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페이지를 넘기며 직지를 만든 장인들의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금속 활자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새기고 그걸 조립해 찍어내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책이 아니라 예술이고 수백 년 전 기술과 정성이 담긴 유산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책을 읽으며 노트의 내용을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은 작은 그림으로도 남겨봤어요. 어느새 저는 책 속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처음엔 수업 시간에 이걸 몰랐던 게 부끄럽기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감사했어요. 도서관을 나설 땐 책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책 때문이 아니라 머릿속과 마음속에 쌓인 새로운 지식과 생각들 때문이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세상엔 정말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구나. 그걸 알아가는 게 진짜 공부고 진짜 역사구나. 저는 그날 배운 걸 가장 먼저 준호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의 한마디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여전히 구텐베르크만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직지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 그는 곧바로 반가운 답장을 보내줬고 준호와 직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많이 친해지게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직지에 대해 배우고 난 뒤 이상할 정도로 강한 충동이 밀려왔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 오래된 책, 장인들의 손길, 이야기로만 들었던 나라.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역사책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저는 직지를 만들던 장인들의 모습과 고즈넉한 사찰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어요. 그 꿈속에서 저는 한국에 숨겨진 역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막 시작한 탐험가가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학을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 준호는 한국에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준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한국에 올 생각 있어? 내가 제대로 안내해줄게. 멋진 곳도 보여주고 진짜 한국 이야기 들려줄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엔 흥분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어요. 순간 망설이긴 했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그래, 갈게. 나 진짜 가고 싶어. 여행 준비는 설렘 그 자체였어요. 옷, 노트, 카메라 모든 걸 하나하나 챙기면서 한국에 간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땐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 앞에 선 기분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창가에 앉아 구름 위를 날며 제가 상상하던 한국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조용한 절, 분주한 시장, 그리고 어딘가 책을 들고 걷는 지적인 사람들까지. 내 머릿속 한국은 이미 영화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를 내리자마자 마주한 공항은 정말 크고 세련됐고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첫인상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죠. 특히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친절하고 직관적인 안내판 덕분에 길을 헤맬 걱정이 없었어요. 공항 곳곳에 있는 무료 와이파이와 깨끗한 휴게 공간도 놀라웠고요.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라더니 이런 거구나 싶었죠. 도착 게이트를 지나는데 멀리서 환하게 손을 흔드는 준호가 보였죠. 에밀리, 드디어 왔네. 어서와, 진짜 반가워. 그 순간 낯선 땅에서 느끼던 긴장감이 스르륵 녹아내렸어요. 정말 친구가 있다는 건 큰 힘이 되는구나 싶었죠.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신기했어요. 논밭이 있다가 갑자기 도시가 나오고 전통가옥 옆에 초고층 빌딩이 있는 그런 묘한 조화랄까요? 여기 봐, 저기 보이는 동네는 예전엔 다 논밭이었는데 요즘엔 예쁜 카페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준호는 창밖을 보며 신나게 설명했어요.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흥미로웠죠. 서울에 도착해서는 동네 골목 안 작은 카페에 갔어요. 벽에는 손글씨로 된 메뉴판, 조용한 음악, 그리고 카페 주인이 정성껏 내린 커피. 이 집 커피 진짜 맛있어. 크루아상도 기가 막히고.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자 놀랍게도 안에 고구마 무스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뭐야? 고구마? 대박. 진짜 맛있어. 저는 감탄을 연발했고 준호는 배꼽 잡고 웃었어요. 에밀리, 이제 너 한국에 진짜 적응하겠다. 고구마 크루아상 좋아하면 다 된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다음날 계획을 짰어요. 내일은 경복궁 갈 거야.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궁궐이야. 네가 진짜 역사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경복궁, 드디어 내가 책에서만 보던 곳에 가는 거야. 그날 밤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어요. 방은 아담했지만 아늑했고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천천히 걷는 모습,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소리, 그리고 커튼 너머로 들어오는 봄밤의 바람. 저는 그 속에서 내일을 상상하며 잠이 들었어요. 잠에 들기 전 꿈꾸듯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을 바꿀지도 몰라. 새로운 시선,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난히 일찍 눈이 떠졌어요. 기대와 설렘 때문이었죠. 오늘은 준호가 저를 한국의 가장 유명한 역사 유적지로 데려가 주는 날이었거든요. 불이 나게 준비를 마치고 게스트하우스 밖으로 나서니 시원한 아침 공기와 함께 서울의 골목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한국의 심장을 보여줄게. 그 한마디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죠. 우리가 향한 곳은 바로 경복궁이었어요. 멀리서부터 보이는 궁궐의 기와 지붕과 정교한 단청, 붉고 커다란 문들이 눈을 사로잡았어요. 궁 입구 앞에 섰을 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동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랄까요? 이 궁궐은 조선시대 왕들이 살던 곳이야. 수백 년의 역사가 여기 담겨 있어. 준호는 조용히 속삭이듯 설명해줬어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정적 속에서 마치 오래전 왕과 왕비들의 발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죠. 넓은 마당과 고요한 연못, 세월을 견딘 돌계단과 나무문들. 궁궐을 거닐다 보니 제가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역사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는 특별한 감정도 들었죠. 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어느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서 왕이 혼자 낚시했을지도 몰라. 입질 기다리면서 오늘은 고등어가 안 잡히네 이러면서. 저는 그 상상을 듣고 한참 웃었어요. 고등어는 바다 물고기잖아. 그니까 안 잡혔지. 우린 웃음이 터져나와 한동안 못 걷고 서 있었어요. 경복궁에서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궁궐의 웅장함에서 좁고 활기찬 골목길로 들어서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거리 양쪽에는 전통 공예품을 파는 가게들과 미술관, 작은 찻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길거리 공연을 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저는 한 가게에 들어가서 예쁜 한지 공책을 골랐고 옆에 있던 준호는 한복 체험을 하자며 저를 끌고 갔어요. 에밀리, 내가 한복 입으면 진짜 조선시대 사람처럼 보일 거야. 조선시대에 외국인 공주가 있었나? 이제부터 생기는 거지. 전통 한복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부드럽게 흐르는 치마와 오색 찬란한 색감이 몸을 감싸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우와, 나 지금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 된 것 같아. 준호는 연신 사진을 찍어주며 SNS 올리면 인기 폭발이다라며 놀려댔지만 저는 그 순간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제 몸 안에서 만나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인사동 골목 안에 숨어있는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밖에서 보기엔 그냥 평범해 보였지만 안에 들어가자 구수한 국물 냄새와 함께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우리는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알록달록한 채소와 고기, 고추장이 어우러진 한 그릇은 눈으로 먼저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미술 작품이야. 먹는 예술이지. 첫 숟갈을 먹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매콤하고 달콤한 맛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맛은 황홀하다. 준호는 웃으며 한국 사람 다 됐네 라고 말했죠. 식사 도중 준호는 한국 음식에 담긴 정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우리에겐 같이 밥 먹자는 말이 그냥 식사하자는 게 아니야. 그건 마음을 나누자는 뜻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에 스며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음식 하나에도 이야기가 있고 관계가 있다는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오후에는 전통 찻집으로 갔어요. 향긋한 녹차와 작은 한과를 앞에 두고 우리는 창밖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찻집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에밀리, 여기 분위기 너무 좋지? 응, 꼭 책 속 한 장면 같아. 이대로 하루가 끝나도 좋아. 우린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해가 지고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쯤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경복궁의 위엄, 인사동의 예술, 따뜻한 식사와 고요한 차 한 잔까지 그날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얼굴을 보았어요. 단지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문화와 감정, 그리고 사람들의 정이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의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내가 더 깊은 나를 만나게 해주는 여정이야.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점점 쌓이면서 이 나라의 매력은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준호가 갑자기 말했죠.
오늘은 강남 가자. 지금까지는 전통과 역사만 봤으니까 이제 진짜 현대 한국을 보여줄게. 강남은 K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이름.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지하철에 올랐어요. 서울 지하철은 정말 체계적이었고 그날 우리가 탄 2호선은 일명 강남 순환선이라고도 불린대요. 한참 수다 떨다 보니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들,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도로를 가득 채운 차량 행렬까지. 여긴 진짜 한국의 심장 중 하나야. 이게 바로 대한민국 스타일이지. 준호가 으쓱한 표정으로 말했죠. 도심을 걷다 보니 디지털 광고판엔 BTS와 뉴진스가 돌아가며 등장하고 길거리엔 고소한 커피 냄새와 노점상들이 만들어낸 활기가 가득했어요. 특히 삼성타운 근처를 지날 땐 사람들이 빌딩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준호가 저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천재들이야. 라며 귓속말을 하길래 저도 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걷다 보니 인기 많은 카페 할아버지 공장을 발견했어요. 이름이 독특해서 웃음이 났는데 인테리어는 완전 세련된 갤러리 같았고 식물도 많고 햇살도 예쁘게 들어왔어요. 준호는 말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해왔고 창가 자리에 앉아 우리는 강남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밀리 어때? 전통도 멋있지만 이런 현대적인 한국도 꽤 괜찮지? 응, 완전 딴 세상 같아. 여긴 사람이 살아간다기보다 날아다니는 것 같아. 여기선 속도도 경쟁이야. 근데 그 안에 정이 숨어 있다는 게 진짜 한국이지. 준호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빠른 도시 속에서도 따뜻함이 있다는 것, 한국만의 특별한 밸런스 같았죠. 저녁에는 준호가 홍대 근처 소극장으로 이끌었어요. 진짜 한국 음악 오늘 들려줄게. 그냥 듣기만 해. 말 안 해도 알아. 공연장에 들어서자 어두운 공간에 작은 무대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서 젊은 밴드가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공연이 시작되자 드럼 소리와 함께 모든 게 폭발하듯 터졌어요. 기타, 베이스, 보컬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의 전율이 일었어요. 저는 어느새 박수치고 머리를 흔들고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춤추고 있었어요. 그 순간 언어도 국적도 상관없었어요. 음악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줬죠.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출출함을 달래러 홍대 걷고 싶은 거리 근처 떡볶이 포장마차에 갔어요. 이거 먹고 나면 오늘 하루가 진짜 완성되는 거야. 준호는 떡볶이에 순대, 튀김까지 한 판 가득 시켰고 저는 매운맛에 놀라 눈물을 찔끔 흘렸어요. 이건 음식이 아니라 이벤트야. 다음 날은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준호는 저를 조용한 동네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조금 쉬자. 강남의 속도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 작은 전통 다실로 향했어요. 나무 바닥과 한지로 장식된 공간, 따뜻한 조명, 허브차 향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곳 같았어요. 다도 선생님은 고유한 동작으로 찻잎을 덜고 뜨거운 물을 붓고 천천히 찻잔을 건넸어요. 그 우아한 손짓을 보면서 저는 마치 전통예술 공연을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찻잎이 숨을 쉬는 시간도 존중해야 해요. 선생님의 말이 마음 깊이 다가왔어요. 모든 것이 빠른 시대 속에서 이렇게 느리고 조용한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새삼 느껴졌어요. 다실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어떤 분은 부산에서 올라왔고 어떤 분은 서울 토박이였어요.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차 한 잔 앞에서는 다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그 공간 안에 흐르던 여유와 따뜻함이 어쩌면 한국이 가진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해질 무렵 나는 준호와 함께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하루 진짜 선물 같았어. 빠른 것도 느린 것도 다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 준호는 웃으며 그래, 한국은 속도와 온기가 공존하는 나라니까. 라고 말했죠. 그날 밤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끝없는 이야기의 땅이다. 빠르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도 따뜻한 찻잔 하나가 기억을 만들어준다. 아직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여행이 끝나간다는 사실이 실감나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쉬움과 기대,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감정이 함께였죠. 아침 일찍 일어나자 준호가 말했어요. 오늘은 청주에 갈 거야. 거기 직지가 만들어진 곳이거든. 너한텐 꼭 보여주고 싶었어.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직지? 처음 들었을 땐 낯설었지만 이제는 제 안에서 하나의 큰 이야기처럼 자리 잡은 이름이었어요.
청주로 가는 고속버스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의 빠른 리듬과는 다른 초록 들판과 작은 마을들, 한가롭게 흐르는 강물. 그 풍경이 마치 마음까지 정화해주는 듯 했죠. 준호는 청주가 한국 인쇄문화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얘기해줬어요. 직지가 그냥 오래된 책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진짜 중요한 전환점이야.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 전환점을 직접 보러 가는 중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청주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직지문화특구 안에 있는 청주고인쇄 박물관으로 향했어요. 입구부터 전통 건물들이 반겨주고 있었고 박물관 주변에는 조형물과 전통 정자, 꽃들이 잘 가꿔져 있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죠. 체험관에 들어가자 선생님 한 분이 금속 활자를 배열하고 종이에 찍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하나하나 활자를 손으로 집어 배열하는 모습은 정말 장인의 손길 같았어요. 이건 활자고 이건 조판데. 그리고 여기 잉크를 묻혀서. 저는 넛을 놓고 바라보다가 결국 직접 해보겠냐는 말에 네. 하고 손을 들었어요. 생각보다 활자들이 꽤 무거웠고 손끝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맞추는 작업이 섬세했어요. 와, 이거 진짜 예술이다. 직접 인쇄한 종이를 받아들었을 때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마치 과거의 누군가와 조용히 인사를 나눈 기분이랄까요. 박물관을 나와선 청주의 전통시장 중 하나인 청주 육거리 시장에 들렀어요. 시장은 활기가 넘쳤고 매콤한 냄새에 배가 꼬르륵 울릴 정도였죠. 닭갈비 먹어볼래? 준호가 웃으며 물었고 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념이 잘 밴 닭갈비를 한 입 먹는 순간 입안 가득 터지는 감칠맛에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이건 거의 문화 충격이야. 근처에서 장사하시던 할머니가 웃으며 처음 먹나 보네? 얼굴에 다 써있네 하시는데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음식, 분위기 전부 다 살아있는 한국 같았어요. 식사 후엔 조용한 청주 상당공원 근처의 작은 박물관에 들렀어요. 거기엔 옛 도자기, 전통 의상, 고문서들뿐 아니라 직지의 인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도 있었어요. 조금 전 체험했던 인쇄 과정을 복귀하면서 저는 한국이 남긴 이 위대한 유산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지식의 민주화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죠.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준호는 조용한 호수가 있는 공원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해질녘 하늘은 분홍빛과 주황빛이 뒤섞여 있었고 호수 위에 비치는 빛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에밀리, 이제 한국이 좀 익숙해졌지? 응. 처음엔 그냥 낯선 나라였는데 지금은 뭔가 마음 한쪽에 자리 잡은 느낌이야. 직지도 보고 닭갈비도 먹고 공연도 가고 너 진짜 알차게 다녔다. 그리고 너 덕분에 한국을 진짜로 느낄 수 있었지. 고마워, 준호. 그 말에 준호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에이몰 친구끼리라며 얘기했어요.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저는 여행 내내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처음 베를린에서 직지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부터 한국에서 직접 활자를 만져본 지금까지.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저를 변화시킨 여정이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방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 모든 것을 두고 간다는 게 아쉽고 서운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설렘도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끝없이 배울 수 있는 나라다. 그 속에서 나는 나를 다시 발견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졌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시선으로 살아가겠다. 이 여정이 나의 시작이 되길 바라며라고 쓰고 노트를 덮었어요. 그날 밤 창밖 서울의 야경은 유난히 따뜻하게 반짝였어요. 그리고 저는 미소 지으며 가방을 닫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어요. 베를린의 한 교실에서 직지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땐 단순히 오래된 책 하나를 알게 된 줄만 알았죠. 하지만 그 작은 활자가 저를 한국이라는 놀라운 세계로 이끌었고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고궁의 돌길을 걸으며 과거를 느끼고 시장의 따뜻한 인사와 한 끼 식사 속에서 현재를 살아갔어요. 직지를 손에 쥐며 나는 알게 됐어요. 역사는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길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걸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삶에 깊이 스며든 변화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만들어준 여정이었죠. 이제 저는 더 넓은 마음으로 더 깊은 이해로 세상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한 권의 오래된 책 직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국.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